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주일 뒤면 컷오프를 통해 민주당 대선 경선 본선에 오를 6명의 후보가 추려집니다. 1차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정세균, 이광재 두 예비 후보의 단일화 결과도 오늘 나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사구역 참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예정됐던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기름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광주 지역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2년 8개월 만에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두환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속개됩니다. 전두환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일주일 뒤면 본 경선에 오를 후보 6명이 추려지는데요. 1차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단일화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정세균, 이광재 두 예비 후보 가운데 누구로 단일화되고 누가 경선 무대에서 조기 퇴장하게 될지 그 결과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을 민주정부 적통을 자처하며 두 후보는 가장 먼저 단일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적자가 정권 재창출의 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광재 후보님과 저는 민주당의 적통성을 가지고 있는 적자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본 경선 진출이 목적이지만 그보다는 6명 중에서도 선두권에 오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일화를 하고도 3위 안에 들지 못한다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수는 당원들의 표심입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는 당원과 국민의 여론이 각각 50%씩 반영되기 때문에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민주당에서 이야기됐던 것이 이제 당심과 민심의 괴리, 또 강성 당원들의 결집력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건 추미애 전 장관이 유리하다고들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원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는다면 경선 가도가 탄탄대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이 연대를 통해 추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심은 민심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민심을 이끌 것인지 예비 경선 결과가 궁금해지는 가운데 80만 권리당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호남 당원들의 선택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비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후보들이 앞다퉈 호남을 찾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해 수해를 입은 전남의 도로 상당수가 복구되지 않은 채 늦장마를 맞게 됐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해 곡성과 담양 등 전남 12개 시군도로 179곳에서 10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64곳은 복구가 완료됐지만 15곳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복구가 계속되고 있는 현장과 지방도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도로 등 50여 곳에 대해 절개지 보호, 배수시설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진도와 여수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 정체전선은 남해안 지역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되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70에서 15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각은 오늘 낮 12시까지고요. 또 오늘 밤부터 내일 낮 12시 무렵까지입니다. 특히 이 시간대에 침수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점검 잘 하셔야겠고요.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21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호텔과 리조트, 풀빌라 등 모든 게 구비된 숙박시설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된 요즘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민박이 특수를 노리는 곳이 있습니다. 찾을 만한 관광지가 나날이 생기고 있는 섬 지역 이야기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의 한 섬마을, 민박 1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개점 휴업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방들이 꽉꽉 차고 방이 없어 예약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자연이 먼저 받쳐주고 그다음에 인심. 정말 고향에 온 것 같고 내 가족 친정에 온 것 같고 아니면 내 부모 집에 온 것 같고. 섬 지역에서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은 주로 농어촌 민박. 신안군의 숙박업소 370여 곳 가운데 300여 곳이 민박입니다. 빈방 한 개를 사랑채 삼아 내주는 곳부터 커봐야 방이 67개 수준인 중소규모 민박이 대부분. 한적한 곳을 찾는 비대면 관광시대. 섬의 풍광을 찾는 관광이 주목받으며 민박도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비된 도해지 숙박시설에 비하면 아쉬움이 크지만 민박의 불편함마저 여행의 낭만으로 삼는 숙박객이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이나 민박 해보수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접근성을 키우고 꽃을 심고 정원을 꾸미고 폐교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만들었더니 섬에 사람이 찾고 농어촌 민박도 북적거리는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사구역 참사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규명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시공과 구조기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8일까지 붕괴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원도 사고 원인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오는 20일쯤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참사 발생 한 달째인 오는 9일을 전후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경찰은 관련 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기 위해 일정을 미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두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일부의 심리로 전두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 이유를 밝힌 데 이어 오늘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의 급조 묘목밭 소유주를 농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농지에 급조한 묘목밭을 만들어 농지법 위반에 해당했다고 봤지만 부동산 실명제법 등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수사대를 구성하고 광주 지역의 주요 개발 예정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보기 드문 역세권 개발이 대규모로 추진됩니다. 여수의 관문인 여천역 주변인데요. 이미 2013년에 개발 계획이 수립된 데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공모에 의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천역 주변 지역은 지난 2013년 전라남도가 목포, 순천과 함께 KTX 역세권 개발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8년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도 거점 육성형 지역 개발 계획에 반영한 곳입니다. 이미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도시 계획 같은 상위 계획에 반영된 것이어서 사실상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검토된 목포와 순천에서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천역 주변은 여건이 나은 셈입니다. 여천역 주변 지역 개발은 핵심 시설인 복합환승센터에 열차, 공항, 버스터미널과 유통시설을 건립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우선 갖추게 됩니다. 전체 면적은 36만여 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조 5,200억 원으로 예상되고 2028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계획 인구는 6천 명으로 여타 택지 개발 계획에 비해 적습니다.
여수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사통팔달, 교통망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거점을 만드는 구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부지만 조성해서 매각하고 토지 소유주가 건축하기만을 기다리는 기존의 택지 개발과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민간 기업과 함께 시설 준공까지 모두 마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형태입니다. 최근 열린 사업 설명회에도 70여 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중소형 도시다 보니까 그 대형 건설사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약 70개 업체가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일단 반응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남해안 교통의 신성장 거점이 될 여천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건실한 민간 기업의 참여로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지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광주 지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평균 1,601원으로 지난 2018년 10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1,6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또 가격 비싼 곳과 저렴한 곳의 휘발유 판매 가격 차이도 리터당 156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유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해 광주 지역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398원으로 1,4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일반 도시가스의 소비자 요금이 동결됐습니다. 광주시는 인건비 상승과 신규 배관 투자비 등 전년 대비 10%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서민과 소상공인 등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내년 6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자체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유스케어 복합문화관의 한 카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만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유스케어 복합문화관에서는 지난달에도 카페와 복권 판매점, 매표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모두 12명이 감염됐었습니다. 그제 신규 확진자가 없었던 전남에서도 어제 하루 동안 목포와 나주, 여수 등에서 5명이 확진됐습니다. 신입생 미달 등 지역대학의 위기 대응을 위한 대학발전협력단의 협업체계가 구체화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대학발전협력단은 최근 회의를 열고 광주시와 대학기획처장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과 대학의 상황을 공유하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등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사립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부금법을 제정하고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측량 기준 좌표 체계를 국제 표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3년 착수한 도해 지역 542만 필지 좌표 체계 변환 사업을 올해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세계 표준과 남동쪽으로 365m 정도 편차가 발생했지만 이번 변환 사업으로 편차가 없어져 도민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독립영화를 한자리에 모은 색다른 영화 전시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 또 영화가 탄생하기까지의 제작 과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권윤수 기자입니다. 2018년 김재환 감독이 제작한 독립영화 칠곡 가시나들입니다. 경북 칠곡군 양목면에 사는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랐던 할머니들이 한글을 깨치는 과정을 따뜻하게 담아냈습니다. 감독은 영화 제작을 위해 문해학교에 다니는 할머니들을 3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글자를 아니까 사는 게 더 재밌다. 축제는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북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뮤지엄 시네마 페스티벌 장소감에서는 13편의 독립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칠곡으로 전학 간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찾을 수 없습니다와 경북 성주의 한 마을에서 이장 선거를 두고 벌어진 이야기를 그린 참외 향기 등 13편 모두 대구 경북에서 찍은 영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오히려 익숙해서 지나쳤던 장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전쟁 기간 제작된 영화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영화 태양의 거리도 소개합니다. 피난지 대구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음향은 소실됐지만 실제 1950년대 대구 모습을 영상으로 남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하고 있는데 월요일을 뺀 평일은 하루 1번, 토, 일요일은 하루 2번 상영합니다. 감독들의 스토리보드와 시나리오 등도 전시해 영화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도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사는 곳과 사람의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하며 기획된 뮤지엄 시네마 페스티벌은 다음 달 2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고공행진을 하면 함께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시군구청 담당 부서인데요. 특히 신도시 건설이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에서 이런 민원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MBC 고병권 기자입니다. 아산시 음봉면 임야 2,500제곱미터는 얼마 전 잃어버렸던 주인을 찾았습니다. 70여 년 전 조상이 취득했지만 후손들이 모르고 있던 땅인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아낸 겁니다. 이처럼 아산시에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300여 명이 신청해 2,306필지를 찾아줬는데 올해 들어 5월까지 신청자 수가 50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난 겁니다. 활발한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풍선 효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아산 부동산 시장이 높은 관심을 받은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아산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다 보니까는 땅값이 집가가 상승하다 보니까는 이제 혹시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신 땅이 있었나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정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조상의 사망 기록이 담긴 증명서를 갖고 직접 시군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 한 번의 검색만으로 전국 각지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땅이 새 주인을 찾게 되면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세금을 거둘 수 있어 정부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는 8일부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시작되는 국제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에는 24개국에서 245개 기업이 참여해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등 그린 뉴딜 정책 핵심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한전과 지역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과 함께 인도와 이집트, 멕시코 등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수출 상담회도 진행됩니다. 아시아 지역의 습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오늘 순천에서 막을 올립니다. 온라인 형식으로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시아 지역 10여 개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해 코로나19가 습지에 미친 영향과 효율적인 습지 보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습지 심포지엄은 3년마다 열리며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남의 난대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의 양이 소나무 숲보다 최대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가 2018년부터 동백나무, 황칠나무, 불가시나무 군락지와 소나무 숲의 피톤치드 발산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난대숲이 적게는 1.1배, 많게는 3.6배 높았습니다. 연구소는 기후변화로 최근 20년간 난대숲 면적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난대숲의 보건 휴양 효과 연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른쪽으로 당장
홈으로 들어옵니다.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김선민의 1타점의 플라이. 한 점을 더합니다. 이제 6대1로 앞서가는 기아 타이거즈. 밀어냅니다. 3루 안에 넣었습니다. 3루 주자의 득점. 김태진의 1타점 적시타. 기아 타이거즈에게 이 한 점은 한 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끌어당겼고 이루스 정면 몸으로 받쳐놓은 뒤에 직접 베이스를 나왔습니다. 주루수로 7대4.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시리즈 5세 3연전을 확정하면서 김유신 선수의 프로 데뷔 첫 승 경기입니다. 현재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현재 진도와 여수, 완도와 거문도, 초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특보는 오늘 밤이면 발효되겠습니다. 전남 해안에 머물러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정체전선은 앞으로 북상하면서 오늘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 장마전선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최고 150mm가량이고요.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각을 잘 알고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낮 12시 무렵까지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점심 무렵까지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5도 보이겠고요. 완도의 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27도, 여수의 낮 기온 25도에 그치면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